30대 중반의 솔로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 삶에서 꽤 우울했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5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막 헤어진 직후였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꽤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별이 남긴 정신적 충격은 꽤 심각했어요. 얼마 동안은 그냥 축 처진 채로 지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출근하고 다시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주말은 더 최악이었어요. 밥 먹는 것도 있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영화들을 계속 틀어놓고 보면서 절반은 무슨 내용을 보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은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때 일이 달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어요. 소파에 축 늘어져 거의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저 또 다른 영화를 재생할 때만 손을 뻗었죠. 무슨 영화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또 하나의 의미 없는 액션 영화였고 끝나면 바로 잊어버릴 만한 그런 영화요. 참고로 저는 2층에 있는 제 방에 있었어요. 방 안에는 소파랑 TV가 있어서 TV는 거의 항상 그 방에서만 봤죠. 어느 순간 휴대폰을 내려다봤는데 밤 9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어요. 그건 정확히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날 네 번째로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무시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냥 울리게 뒀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그날은 도저히 말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밥은 먹었니? 밖엔 좀 나갔니? 늘 듣던 그 질문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국 틀어놓은 영화에 질려 메뉴 화면으로 빠져나왔고 딱히 보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보는 공포 영화를 클릭했어요. 썸네일도 흐릿하고 낯선 딱 봐도 별 기대 안 되는 B급 호러물이었죠. 그냥 아무거나 틀자 싶었어요. 영화를 그냥 틀어놓고 대충 보다 잠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 20분쯤 지났을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영화라는 걸 깨달았죠. 소리는 엉망이었고 등장인물이 대사할 땐 볼륨을 최대로 올려야 겨우 한두 마디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효과음이라도 나오면 스피커가 터질 듯이 꽝 울려대서 고막이 찢어질 뻔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영화를 계속 틀어놨어요. 솔직히 그냥 귀찮아서 바꾸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쯤 되자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리기 시작했어요. 쇠파이프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듯한 날카롭고 금속성에 쨍 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화면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누가 쇠 같은 걸 들고 있던 것도 아니고 창고 같은 장소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 소리는 공포 장면이 나올 때와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들렸어요. 마치 감독이 뭔가 실수로 그 소리를 반복 재생하게 해놓은 것처럼요. 항상 똑같은 소리, 똑같은 크기, 똑같은 음정. 너무 일정해서 정상적인 음향 설계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다른 소리들은 전부 엉망으로 믹싱되어 있었는데 이런 영화가 어떻게 스트리밍 플랫폼에 올라왔는지 진심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조악한 퀄리티 때문에 오히려 끄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형편없는 영화를 까는 재미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이런 엉망진창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영화가 중반쯤 흘렀을 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영화를 그냥 두지 않고 일시정지를 눌렀죠. 사실 전엔 그 정도로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다시 돌아와 앉아서 리모컨을 들어 재생 버튼 위에 손을 뒀을 때 그 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 똑같은 금속성에 날카로운 쨍 하는 소리. 그런데 이번엔 영화가 정지된 상태였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데 그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게다가 이번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 소리는 집 안 어딘가에서 났다는 걸. 그제야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 소리는 애초에 영화 속 사운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 내가 상상한 건 아닐까 싶어서 정지된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저 제가 잘못 들었던 거였길 바랐죠. 그런데 약 45초쯤 지났을 때 또 들렸어요. 똑같은 그 쇳소리. 그 순간엔 망설임 따위 없었어요. 바로 벌떡 일어나 책상 근처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며 누가 숨었을 법한 곳들을 전부 뒤졌어요. 하지만 집안은 전부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왔다는 흔적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도 없었죠. 심장은 아직도 쿵쿵 뛰고 있었지만 계단을 다시 올라가던 중 그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조금 작았어요. 그 말인즉슨 이번엔 그 소리가 내가 원래 앉아있던 그 방에서 났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난 그 방에서 내내 있었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아, 창문 열어뒀었지. 봄이었고 날씨도 제법 따뜻해져서 요즘엔 창문을 조금 열어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죠. 혹시 그 소리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들려온 건 아닐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더 무서웠어요. 저는 조심스레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뒷마당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거기 무언가가 있었어요. 데크 의자 하나가 잔디밭 한가운데 나와 있었고 집에서 한 6m쯤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 의자 옆에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실루엣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어른일 수 없는 크기였어요. 확실히 어린아이였어요. 그 애는 뭔가 길쭉한 걸 들고 있었어요. PVC 파이프처럼 보였죠. 그제야 그 쇳소리의 정체가 슬슬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창밖을 본 걸 눈치챈 건지 그 애는 곧바로 그 파이프를 의자의 세계에 내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창에서 물러났고 몸 전체가 공포로 굳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애 하나 때문에 무서워졌다고 하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 그 아이가 거기 왜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왜 내 집 뒷마당에 있었던 걸까?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보니 그 애가 최소 1시간은 거기 서 있었단 얘기잖아. 그 사실이 더 오싹하게 느껴졌어요. 전 숨을 가다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어요. 혹시 길 잃은 아이일지도 몰라. 근처 집에서 나왔다가 집이 어딘지 몰라서 헤매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뒤뜰 문 쪽으로 걸어가며 가능한 한 침착하려 애썼고 그 애가 덜 놀라게 현관불도 켰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도 더 잘 볼 수 있을까 싶었고요.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내가 어떤 덫에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길을 잃은 아이였다면 인터폰을 눌렸거나 창문을 두드려서 도와달라고 했겠죠. 설령 너무 겁이 많아서 그런 걸 못했다고 쳐도 1시간 동안이나 파이프로 의자만 두들긴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정말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강하게 외쳤어요. 나가지 마. 그래서 저는 문에서 살며시 뒷걸음질 쳤고 문 옆 작은 창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 창은 현관 일부와 뒷마당이 함께 보이는 구조였어요. 안쪽 불은 껐고 두 손가락으로 블라인드를 살짝 들춰 밖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때 나는 그들을 봤어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괴상한 가면을 쓴 두 남자, 뒷문 바로 아래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마치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너무 오래 바라본 걸 눈치챘던 걸까요? 그 중 한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즉시 블라인드를 내리고 바로 경찰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2층 방으로 올라갔죠. 계단을 반쯤 오르고 있을 때쯤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식들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욕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정신이 아찔했어요. 잠시 후 아래층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그 인간들이 제 집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중 한 명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숨을 죽였어요. 복도를 지나 욕실 문 앞에 멈췄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어진 문을 발로 차는 소리. 거기서 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경찰이 오고 있다고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죠. 그러자 그 사람은 곧장 계단 아래로 도망쳤고 몇 초 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곧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CCTV도 없었고 저도 그 사람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다만 경찰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그 사건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 말로는 그런 식으로 아이까지 끌어들였다는 건 단순한 충동 범죄자들이 아니라는 뜻, 훨씬 더 위험한 인간들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게 저에게도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죠. 그 일에 그 어린애가 끼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설명도 다 소름 끼쳤어요. 경찰은 그저 무작위 침입 사건이었을 거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건 그저 말이 안 됐죠. 그 아이를 끌어들였다는 건 분명히 계획이 있었고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는 단순히 내가 겪은 공포를 넘어서 그 자체로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어요. 왜 그 아이는 그곳에 있었던 걸까? 누가 그 아이에게 그런 일을 시킨 걸까? 생각할수록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 보였죠. 지금은 그저 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여전히 몸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아이는 정말 누구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죠. 그날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때 문을 열었더라면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말이죠. 이런 상황을 당신이 겪는다면 당신은 어땠을 것 같나요?